안녕하세요. 화가 문수영입니다. 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8화 죽음에 대한 두 번째 파트예요. 먼저 이번 8화 오밤중 라디오풍 유튜브 8화를 시작하기 전에 티아라트는 정치와는 관련이 없어요. 아는 정치가 단 한 분도 없습니다. 우선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타겟팅 된 사람을 단순히 그냥 타겟팅 됐을 뿐이에요. 타겟팅 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주로 정치나 사회, 이슈 등등에 맡겨서 얹혀서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림 그리는 사람을 가끔 정치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별로. 그래서 제가 하는 행동에 아바타를 적용하시면 아마 정치가 분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실 겁니다. 저는 뭐 큰일을 하거나 그런 사람은 못 돼요. 그러니까 저를 스토킹하지는 말아주세요. 그리고 제가 겪은 일들은 과거에 겪은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의 전시 우주 12지시는 죽음 파트가 끝날 무렵 우주 12지신 전시가 시작됩니다. 네. 저는 강제 링크를 떼는 방법을 거의 90% 알고 있어요. 그래서 AI 관계자, AI로 특화된 관계자들이 강제 링크를 거의 못할 겁니다. 이번 챕터는 죽음의 공간에서 무엇이 일어난가 잠깐 얘기하고요. 저번 시간에 얘기하지 않은 부분 잠깐 얘기하고 그 다음에 죽음의 공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죽음의 공간에서 나갈 때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건 무엇일까? 그거를 먼저 이야기할게요.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그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정의에서 옵니다. 발언에 의한 정의. 자신의 발언에 의한 정의. 자신이 사용하는 단어에 의한 정의. 내가 사용하는 사과는 우리가 먹고 있는 사과이다. 이런 식으로 단어에 의한 정의. 내가 말하는 사과는 애플의 의미이다. 내가 말하는 사과는 애플의 의미이지만 컴퓨터 애플의 의미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사과에 대한 정의, 자신이 생각하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의가 필요한 이유는 좀 이따 얘기하고 우선 죽음의 공간에서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은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개. 뇌과학 쪽에서 뇌과학 연구자가 타겟팅을 한 사람을 스토킹하면서 연구를 할 때 죽은 사람들을 연구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동의서는 해킹으로 받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법 연구죠. 그런 경우 그 사람들의 강제 링크를 어떻게든지 해서 기타 등등의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를 할 때 명분을 씌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강아지, 고양이, 물고기, 원숭이 이런 동물을 이용하는 거죠. 사실 모든 분야가 걸쳐 있어요. 건설 쪽 관련 사람들에게도 동물을 굉장히 많이 뒤집어 씌웁니다. 그것이 꼭 뇌과학자가 아니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있는 타겟된 사람은 원숭이로 통일되는 것 같고요. 가장 사람에 가까운 동물입니다. 그러나 뇌과학자가 보기엔 그들은 실험 대상일 뿐이에요.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애견샵이 있어요. 만약 당신이 강아지를 사러 간다고 쳐요. 그런데 그 강아지 가게가 이런 뇌과학자 실험하는 시스템하고 연결되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당신은 타겟된 대상인 당신은 강아지와 동일화 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선 강아지를 사고 강아지를 처음에는 여러 가지 몇 차 접종까지 맞으러 데려가야 돼요. 예. 그러면 그 병원에서 그 강아지를 할 때마다 접수하는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거론하면서 접수하는 사람과 강아지의 이름을 혼동하여 계속해서 혼동을 줍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을 맞는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러 가지 그 사람이 들어가서 사는 집과 들어가서 생활하는 그 사무실과 오피스텔과 마트 등등의 스토킹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그 스토킹하는 여러 가지 것과 맞물려서 당신은 돌아다니는 모든 곳에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붙게 돼요. 그 사람들은 당신을 동물화 시키는데 일조할 겁니다. 네. 일종의 정신장난을 일으키는 거예요. 네. 동물화를 어떻게 시키냐? 우선 당신이 사는 집에 여러 가지 식구미를 그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기구로부터 뭔가 안 좋은 것이 들어오거나 그렇거나 아니면은 수돗물에서 이상한 게 같이 섞여서 어느 날 세수를 하면은 얼굴이 빨갛게 되거나 혹은 갑자기 바닥에서 찌릿찌릿하는 정전기가 느껴지거나 혹은 테레비나 컴퓨터나 그런 가전기기가 갑자기 고장나거나 혹은 수도가 갑자기 안 나오거나 물이 갑자기 안 내려가거나 그런 일들이 강아지를 데리고 병원 등 케어 공간에 계속 데리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그 동물병원 사람들은 계속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주입을 합니다. 대학병원 중에 동물병원과 건설 쪽이 특화된 그 대학이 있습니다. 동물병원 중에 이렇게 사람을 동물화시키는데 협조하는 동물병원이 꽤 많습니다. 네, 그리고 강아지 분양하는 곳에 이렇게 사람을 동물화시키려고 협조하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이들은 AI 관련 그리고 뇌공학 관련, 약품 관련 제약회사와 그리고 방송 언론 관련 모든 것과 다 관련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건설 관련,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물병원 관련, 그리고 사람의 임상실험, 예, 사람의 임상실험을 이들은 동물 실험으로 빗대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 집단이에요. 예. 과학 분야의 발전은 누군가 희생되어야 된다는 것은 있지만, 자, 타겟팅 대상이 누굴까요? 저는 일반적으로는 파산 신고한 사람이나 사체에 돌려진 사람, 혹은 죄를 지은 감옥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왜 붙었을까요? 자, 한번 타겟팅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자, 죽은 사람들이 대거 들러붙으면은 그게 뭔지 모릅니다. 모르고 계속 당합니다. 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예, 자신이 어떤 큰 죄를 저지르는데 그거를 탕감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탕감하냐면요. 예를 들어서 타겟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퍼지고 범인이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람 주변에 다가갑니다. 그래서 그 타겟된 사람은 이미 바이오 정보가 읽혔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 씌우기 쉬워요. 예,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그 타겟된 사람한테 죄를 떠넘기고 자신은 홀가분하게 떠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 타겟된 사람은 그 상황이 뭔지 모르니까 자신한테 묻은 게 뭔지 모르죠. 그래서 그것을 온전히 죄도 짓지 않았는데 그 죄값을 그 타겟된 사람이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죄를 짊어진 사람은 무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왜?
죄의 그 데이터가 없으니까, 예, 죄의 데이터가 다른 곳으로 묻어갔으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이 모든 걸 다 거치거나 혹은 이 모든 걸 통솔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이 모든 걸 정보로 수집할 수 있는 사람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그 사람이 동물화돼서 바이오 해킹이 되면은 굉장히 쉽게 그것을 아는 사람과 똑같은 좀비, 똑같은 죽은 사람들은 굉장히 쉽게 이것을 뒤집어 씌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 가장 크게 얘기할 수 있는 건 건설 관련이에요. 예. 이런 동물화된 바이오 해킹된 자들, 어떻게 보면은 동물화가 아니라 신격화된 걸로 얘기할 수도 있어요. 예. 양면성을 가진 이 사람들을 가지고 그 건설 쪽의 일을 떠넘깁니다. 어떻게 떠넘기냐? 아까 범죄자들이 떠넘기듯이 묻혀서 떠넘깁니다. 그러니 양쪽 모두 자신의 일을 타인에게 떠넘기는 사람들이에요. 타겟된 사람은 단지 비어있는 그릇의 존재. 근데 그릇이 활동하는 그릇이 아니라 죄를 담는, 무게를 담는 그릇이 돼버린 거죠. 그게 타겟된 사람의 입장이고, 타겟된 사람은 지금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순환을 겪게 되는 거죠. 이 순환이 이 사람의 결과로 최종적으로 갈 때 빚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배우나 혹은 정치가나 그런 고위 관리자가 되거나 그런 혜택을 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혜택을 주지 않으면 이 시스템에 있던 모든 사람이 벌을 받게 됩니다. 자, 지금 동물화 시켜서 타겟 대상을 실험 대상화하는 내용을 살짝 얘기했어요. 네, 이것이 죽음의 공간에 일어나는 주된 내용이에요. 예. 범죄자들이 뒤집어 씌우니까 법적인 문제도 많겠죠. 사람이 없을 때 누군가 들어가서 무언가를 설치합니다. 예, 그것이 도청 혹은 이미지를 보기 위해서 혹은 집안에 있는 풍경을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설치라는 장면을 누군가가 주변 집에서 발견을 하면 경고를 합니다. 예, 협박을 하거나 선물을 주거나.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면 되냐면 우선 샘플링으로 얘기해 볼게요. 지금 이 이미지는 제가 간략하게 그린 거예요. 한 사람을 타겟한 사람을 어떤 집단이 번갈아 가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환경을 만드는 장면인데요. 이런 식으로 분석해 봅니다. 예, 분석해 보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기기기를 한번 추측해서 공부해 보고 그러다 보면 조금은 따라갈 수 있어요. 예.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다는 못 따라가죠, 당연히. 그들을 대응할 때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들이 사용하는 게 뭔지 알면은 그들이 원하는 걸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사용하는 물건으로, 기기로.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리고 사람을 동원했어요. 그런데 그 타겟팅 대상에서 얻을 게 없어요. 그리고 타겟팅 대상에게 갔을 때 만약에 힘든 일만 주어진다고 쳐요. 그러면 또 올까요? 저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이 기기를 찾아내서 제거하는 겁니다. 네. 제거하는 정도의 기기를 분별하는 정도의 지식이 없으면 그러면 그냥 다시 까세요. 집에 전기 배선 까는 정도는 잠깐 공부하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는 모두 제거됐죠. 이번에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좋은 큰 그림 몇 가지를 나열해 볼까 해요. 큰 그림 2개 정도 우선 나열해 볼게요. 네. 이 얘기는 우선 단지 타겟이 됐을 뿐일 때 그때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면 됩니다. 네.
그들이 뭘 하고 있나? 그들이 하는 행위로 뭘 얻는가?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저한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그거를 알아가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가 그들이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치가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는 분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내게 보인 것을 그냥 왜 그럴까, 무엇이었을까 혼자서 추측하고 정리해 본 거예요. 네. 그분들이 뭐 상공인 업자다, 뭐 주요 관직이다, 뭐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단지 제 눈에 보인 거, 제가 살면서 겪은 것들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들이 누구였길래 이런 짓을 했나. 이번에는 사람을 매장시키기 좋은 큰 그림 몇 가지를 나열해 볼까 해요. 큰 그림 2개 정도 우선 나열해 볼게요. 네. 이 얘기는 우선 단지 타겟이 됐을 뿐일 때, 그때 주변에 벌어지는 일이 너무 힘들다면 그것을 분석해 보는 것에서 시작해 보면 됩니다. 네. 그들이 뭘 하고 있나? 그들이 하는 행위로 뭘 얻는가?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하고 있겠죠. 네. 그런데 저는 저한테 벌어진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시간이 너무 긴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누가 알려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공부해서 그거를 알아가기까지는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그 이후에 제가 그들이 뭘 하는지, 왜 하는지 그런 거를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자, 우선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정치가 분들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아는 분도 없고, 네, 그렇습니다. 다만 내게 보인 것을 그냥 왜 그럴까, 무엇이었을까 혼자서 추측하고 정리해 본 거예요. 네. 그분들이 뭐 상공인 업자다, 뭐 주요 관직이다, 뭐 그런 증거는 어디에도 없어요. 예. 단지 제 눈에 보인 거, 제가 살면서 겪은 것들에 대해서 추측하고 그들이 누구였길래 이런 짓을 했나, 이런 짓을 할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 이런 짓으로 이득을 얻을 만한 사람은 누구일까를 추측하면서 정리한 겁니다. 자, 우선은 대상은 접어두고 어떤 타겟된 사람이 있을 때 그 타겟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매장시키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가장 큰 그림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는 남녀 소개팅입니다. 이것이 지인과 지인 사이의 소개팅, 지인과 한 다리 건너의 소개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타겟이 된 한 사람의 소개팅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소문은 그 사람을 1000명 정도, 그 사람이 다니는 동선 등을 파악해서 사람을 배치한 다음에 그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방송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많겠죠.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방청객 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은 많겠죠.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사람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건이 있을 때까지 소문은 10배, 20배, 30배 주변을 에워싸면서 퍼집니다. 자, 주변 사람을
섭외하고 주변 사람을 매도하고 등등의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는 증거를 포착하는 거죠. 이게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타겟된 사람을 개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연결에서 제3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 나타났던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 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끼리 대화해서 어떤 남자의 프로필을 언급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제가 들리게끔 크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툭 지나가고서는 그 사람이 낚이면, 그 사람 타겟된 사람이 낚이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듣게끔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링크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링크가 돼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낚여서 링크가 돼버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내뱉은 많은 말들에 대한 짐을 짊어지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타겟된 대상에게 빨대를 꽂는 거예요. 예. 빨대를 꽂아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거죠. 자, 소개팅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소문이 빨리 퍼지고 또 소문 퍼지게 하기 쉽냐면요. 자, 그렇게 소문을 내면은 직업 불문이고요. 예. 거짓으로 소개팅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직업 불문입니다.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 누구나 붙일 수 있고 또 소개팅이면 가십거리를 내기 좋습니다. 누가 누구랑 사귄대. 얘기만 들어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개팅을 원한대. 그러면 힐끗 쏠리겠죠. 네. 그리고 소개팅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권위나 위상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도 스캔들 한번 나면은 위상이 추락합니다. 네. 그리고 소개팅으로 하면은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기 쉽습니다. 네. 사람들이 재미로 장난질을 하게 유도하기 쉬워요. 네. 소개팅 이야기를 하며 놀림거리로 만들기 쉽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을 예수 돌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마리아 마리오 개짓거리. 개짓거리를 붙이는 이유는 그 타겟된 대상을 개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로서 매장시키는 장치로서 남북관계가 있습니다. 네. 고향을 이북에 둔 사람들이 이런 타겟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에 탈북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타깃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저의 먼 친척이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타깃이 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슈를 만들다가 파헤치다가 정보가 나와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런 개념조차 잊고 산 지 오래고 일본에서 어학연수 할 때조차 일본에서 개인전 담의전을 할 때조차 단체전을 할 때조차 그런 생각에 대한 개념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때 음악을 들었던 잠깐 들었어요. 예, 몇 곡 안 들었습니다. 얼굴도 그 음악 들을 때는 얼굴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가수가 그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예.
예, 최근에 그것도 들은 얘기예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엄청 났잖아요. 예, 정상회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뉴스에 났을 때 그 뉴스 난 날 저는 뭐 했냐면요. 전시회 보러 갔어요. 예, 친구랑 전시회 보러 갔습니다. 타겟돼서 한참 개처럼 돌려지고 있을 때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게감만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시회 가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가 전시회 가는 게 뭐 자주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너무 타겟을 많이 당해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많이 못 돌아다녔을 때 전시회를 정말 드물게 친구랑 약속을 해서 간 거죠. 예. 전시회 가는 걸 전시 한자를 다르게 써서 전시로 사람들은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제가 전시회를 열면 전쟁의 중간인 전시인가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제가 그림 그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작년 11월 그러니까 21년 11월 중순에 했던 우주 12지신 전시 장면이에요. 예, 도입부에 좀 미완성인 그림을 걸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그림이 제일 처음에 걸려야 했어요. 저는 뉴스에서 보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으로 사람을 매장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마녀사냥입니다. 네. 마녀사냥 중 소속을 구한다는 것으로 소속이 없는 아티스트를 내모는 거죠. 화가들은 갤러리에 소속된 화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갤러리에 소속되지 않은 스스로 전시를 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있죠. 그리고 어디 레지던시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는 화가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스스로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는 화가들도 있죠. 저는 99% 대관자주입니다. 네. 모두 대관 후원받은 전시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카페에서. 갤러리 P1이라는 카페에서 카페 되기 전에는 미술관이었어요. 그곳에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모두 소속을 구한다는 루머를 계속 퍼뜨리면서 그 회사의 노조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그 회사 노조와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회사의 노조 문제를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노조가 이제는 타겟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3인 이상 모이면 노조가 결성될 수 있대요. 그렇다면 3인 이상의 회사 근처에는 제가 가면은 모두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 일을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소속을 구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스폰서를 구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특정 관련 회사,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가면 그 은행의 노조, 그리고 뭐 물건을 사면 그 회사의 노조,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의 노조, 또 마트에 가면 마트의 노조, 또 뭐가 있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의 노조, 또 관공서에 가면은 관공서의 노조, 기타 등등 여러 회사, 3인 이상의 회사면 모두 그 회사들이 제 앞에 나타나서 마치 자신들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에게 스폰을 할 것처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죠? 나는 그 노조들에게서 후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어떤 커피숍에서는 커피에 약까지 탔어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건데, 담배를
그 액상 담배를 마약처럼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다량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런 짓을 했대요. 이 말은 제가 그냥 들은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커피를 마실 때 맛이 너무 이상해서 타준 바리스타에게 마셔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마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슷하게 타줄 때 마셔보라니까 자기는 바리스타는 안 마신대요. 손님 거를. 그러더니 다시 타주더라고요. 한 번은 음료를 가지고 가서 식품 그 성분 분석하는 곳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렇게는 받을 수 없다. 그 원료를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야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에 있는 식품 분석하는 제일 가장 큰 곳이었어요. 예. 그게 가장 큰 곳인지 두 번째 큰 곳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부했어요. 예. 그 커피 라떼의 성분 분석 의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맛이 이상하면 쏟아 버렸습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커피숍에 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커피숍에 갔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방동구에 있는 동물병원 옆에 있는 커피숍, 유명한 체인점인 커피숍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소속을 구한다로 돌려주면요.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서 제대로 된 약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약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먹는데 그 약국에서는 제대로 된 약을 안 팔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그런 약국이 많습니다. 저는 그 약국에서 무언가를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가수를 후원하는 게 되나요? 저는 음악을 듣는다고 가수를 후원하겠다는 논리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나를 이용한 타겟해서 나를 이용한 업체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음악을 듣는 사람은 왜 나한테 내가 한 고생으로 후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음악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거의 안 보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는. 음악하는 아티스트들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래서 뒤늦게 예술인 패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술복지재단이란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뒤늦게 제가 전시한 내역을 모두 예술복지재단에 증명을 했어요. 예, 예술활동 증명. 기간이 되는 부분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모두 TR아트 사이트에 전시 대관 내용이나 전시 장면 등이 올라가 있어요. 예. 컴퓨터를 사면은 컴퓨터 해킹이 됐고요.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은 프로그래머 해커들이 괴롭혔고요. 예. 모든 업체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을 구한다는 말로는 모든 사업자들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정말 매장시키기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스폰서를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채 쪽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제약회사의 그 약물 실험이나 혹은 컴퓨터 해킹에 의한 그 보안 실험이나 혹은 자신의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해서 자신의 스토리로 만든 컨텐츠를 팔거나 이런 짓을 한다. 혹은 여러 가지 임상 실험에 이용되면서 돈을 번다.
후원을 받는다 등의 루머를 퍼뜨리는 것과 연결해서 사체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집단이 공동재산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림에 그렸는데 여러 무리가 있다면 한 무리가 모두 공동재산으로 돈을 쓴다거나 그런 무리가 있나요? 예. 저는 모두 제 돈으로 쓰거든요. 예. 사업자를 만든 이유가 세금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 모두 제가 지불한 내역을 세금 정산을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증명을 하기 위함이죠.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그곳에 간 이유는 물건을 구매하기 위함이고 물건을 구매하는 건 계약의 성사가 아닙니다. 그런 착각을 하는 사이코들이 있어요. 자, 우선은 대상은 접어두고 어떤 타겟된 사람이 있을 때 그 타겟을 이용해서 어떻게 한 사람을 매장시키나 가장 쉬운 방법 중에 가장 큰 그림이 될 수 있는 좋은 소재는 남녀 소개팅입니다. 지인과 지인 사이의 소개팅, 지인과 한 다리 건너의 소개팅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와 타겟이 된 한 사람의 소개팅인 거죠. 자, 이것에 대한 소문은 그 사람을 1000명 정도 그 사람이 다니는 동선 등을 파악해서 사람을 배치한 다음에 그 사람을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겠죠. 예. 해커에게 집단 타겟이 된 사람으로 죽는다면 그 사람은 전문 해커더라도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해요. 어떤 식으로 낚였냐면요. 이혼하기 전에는 핸드폰에서 해킹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의 추측으로는. 그래서 다른 사람과 저의 생활 패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거의 접점이 있는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신기하다 했죠. 이미 그 시점에서는 저의 핸드폰은 이미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가 예전에 북한산 힐스테이트 독바이역 근처 살 때 이혼 전에 365에서 비만 지방흡입 수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잘은 모르겠어요. 제가 증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제 몸에 변화가 확실하게 있었습니다. 어떤 식으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특정 꿈. 저의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지방흡입 수술은 소용이 없어요. 사실 전신 마취로 들어갔고요. 특정 꿈은 지금 생각해보면 뿌려진 꿈, 링크에 의한 꿈 아닌가 생각합니다. 당연히 모두 지불한 수술이었고요. 그 이후에 그런 일이 있고 한참 후에 겨우겨우 콘서트를 처음 보러 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랑 관련된 노조랑 관련된 그런 집단이 그런 해킹과 관련된 AI와 관련된 집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시기는 이혼을 하기도 전이고 제가 공연을 빠져서 보러 다니기 전의 일입니다. 다시 남녀 짝짓기로 돌아올게요. 예를 들어서 방송에 나가고 싶은 사람은 많겠죠.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방청객 자리를 얻고 싶은 사람은 많겠죠. 그럼 언론과 관련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나라 일과 관련된 허가 관련과 관련된 사람은 수두룩할 거예요. 그 대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여러 사람에게 소문이 퍼집니다. 네. 그래서 실제 사건이 있을 때까지 소문은 10배, 20배, 30배 주변을 에워싸면서 퍼집니다. 자, 주변 사람을 섭외하고
주변 사람을 매도하고 등등의 일을 해서 그 사람이 그렇다는 증거를 포착하는 거죠. 이게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 타겟된 사람을 개로 돌리기 때문이에요. 예. 어떤 연결에서 제3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지는 알 수는 없었지만 어쨌든 제 주변에 나타났던 제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누군가를 소개해 주겠다 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들끼리 대화해서 어떤 남자의 프로필을 언급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제가 밥 먹고 있는데 옆자리에서 얘기를 한다거나 혹은 지나가다가 제가 들리게끔 크게 얘기를 한다거나 그런 식이에요. 모르는 사람이, 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고서는 툭 지나가고서는 그 사람이 낚이면 그 사람 타겟된 사람이 낚이면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 그 사람이 듣게끔 수많은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때는 그게 링크되는 상황이라는 거를 몰랐어요. 처음에는. 네. 링크가 돼버리면은 그런 식으로 낚여서 링크가 돼버리면은 그 말하는 사람이 내뱉은 많은 말들에 대한 짐을 짊어지게 되더라고요. 한마디로 그들은 타겟된 대상에게 빨대를 꽂는 거예요. 예. 빨대를 꽂아서 영양분을 쪽쪽 빨아먹는 거죠. 자, 이 그림은 2016년도에 저의 전시, 홀로그램 전시 가상의 점입니다. 이 가상의 점의 내용은 자신이 텅 비어있는 마음이 텅 빈 사람을 홀로그램으로 나타내 보려고 했고요. 그리고 누군가 실제 믿을 수 있는 만한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건 진실된 사람, 그런 사람을 현대인들은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런 내용이었죠. 그런데 이 전시와 별개로 저의 생활은 이혼을 한 상태였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가수의 공연을 보러 다닐 때 열심이었던 시기였어요. 이 전시회를 한 이후에 다닌 미니어처에서는 저를 소개팅 이야기로 이 명함을 이 엽서를 주는데 소개팅 이야기로 몰아가는데 성공했습니다. 사실 저를 스토킹했을지도 모를 저 핸드폰을 도청했을지도 모를 컨텐츠 내지 기타 제작 관련 사람들은 저의 그림을 띄워주기보다는 저를 죽여서 저를 죽은 사람으로 좀비처럼 만들어서 저의 아이디어나 저의 그림 실력을 도용하고 싶었을지는 모르겠어요. 텅 빈 마음을 가진 사람 현대인들이 진실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의 홀로그램 전시 가상의 점은 갑자기 돌변합니다. 뭘로 돌변할까요?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로 돌변합니다. 추락하는 거죠. 소개팅은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는 이렇게 일순간에 사람을 추락시킬 수 있는 건이에요. 자, 소개팅 이야기를 하면은 어떻게 소문이 빨리 퍼지고 또 소문 퍼지게 하기 쉽냐면요. 자, 그렇게 소문을 내면은 직업 불문이고요. 예. 거짓으로 소개팅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직업 불문입니다. 누구나 갖다 붙일 수 있어요. 예. 비슷한 나이 또래, 비슷한 사람. 누구나 붙일 수 있고 또 소개팅이면 가십거리를 내기 좋습니다. 누가 누구랑 사귄대. 얘기만 들어도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런데 불특정 다수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소개팅을 원한대. 그러면 힐끗 쏠리겠죠. 네. 그리고 소개팅으로 몰아가는 이유는 권위나 위상 이미지를 추락시킬 수가 있어요. 아무리 권위가 있는 사람도 스캔들 한번 나면은 위상이 추락합니다. 네. 그리고 소개팅으로 하면은 참여할 사람들을 모으기 쉽습니다. 네. 사람들이 재미로 장난질을 하게 유도하기 쉬워요. 네. 소개팅 이야기를 하며 놀림거리로 만들기 쉽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이것을 예수 돌림이라고 이해를 했어요. 네. 마리아 마리오 개짓거리. 개짓거리를 붙이는 이유는
그 타겟팅 계정을 개로 돌리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큰 이슈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장치로서, 매장시키는 장치로서 남북관계가 있습니다. 고향을 이북에 둔 사람들이 이런 타겟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해요. 근데 최근에는 대한민국에 탈북자분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 타겟이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이유로 저의 먼 친척이 북한에 있다는 이유로 타겟이 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런데 이슈를 만들다가 파헤치다가 정보가 나와서 그렇게 뒤집어 씌운 것도 있겠죠. 근데 저는 관심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런 개념조차 잊고 산 지 오래고, 일본에서 어학연수 할 때조차, 예, 일본에서 개인전, 담의전을 할 때조차, 단체전을 할 때조차 그런 생각에 대한 개념을 전혀 없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한때 음악을 들었던 잠깐 들었어요. 예, 몇 곡 안 들었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얼굴도 그 음악 들을 때는 얼굴 전혀 몰랐어요. 예, 그런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떤 가수가 그 그림을 그렸다 그래요. 예. 예, 최근에 그것도 들은 얘기예요. 정확한 건 모릅니다. 예. 어쨌든 그 당시 몇 년 전에 그 뉴스에 엄청 났잖아요. 예, 정상회담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뉴스에 났을 때 그 뉴스 난 날 저는 뭐 했냐면요. 전시회 보러 갔어요. 예, 친구랑 전시회 보러 갔습니다. 타겟돼서 한참 개처럼 돌려지고 있을 때는 저는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게감만 갖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전시회 가는 게 그림 그리는 사람 화가가 전시회 가는 게 뭐 자주 있는 일 아닌가요? 근데 너무 타겟을 많이 당해서 너무 괴롭힘을 많이 당해서 많이 못 돌아다녔을 때 전시회를 정말 드물게 친구랑 약속을 해서 간 거죠. 예. 전시회 가는 걸 전시 한자를 다르게 써서 전시로 사람들은 이용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그림 그리는 화가인데 제가 전시회를 열면 전쟁의 중간인 전시인가요? 말도 안 되는 설정이죠. 제가 그림 그리지 못하게 만들려는 술수일 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장면은 작년 11월, 그러니까 21년 11월 중순에 했던 우주 12지신 전시 장면이에요. 예, 도입부에 좀 미완성인 그림을 걸긴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 그림이 제일 처음에 걸려야 했어요. 저는 뉴스에서 보기 전에는 남북관계에 대한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 다음으로 사람을 매장시키기 가장 좋은 방법은 마녀사냥입니다. 네. 마녀사냥 중 소속을 구한다는 것으로 소속이 없는 아티스트를 내모는 거죠. 화가들은 갤러리에 소속된 화가들도 있어요. 그런데 갤러리에 소속되지 않은 스스로 전시를 열고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도 있죠. 그리고 어디 레지던시나 이런 데서 후원을 받는 화가들도 있지만 그게 아닌 스스로 대관을 해서 전시를 하는 화가들도 있죠. 저는 99% 대관 전시입니다. 네. 모두 대관 후원받은 전시는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카페에서. 갤러리 P1이라는 카페에서 카페 되기 전에는 미술관이었어요. 그곳에서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 외에는 없어요. 그런데 돌아다니는 곳곳마다 모두 소속을 구한다는 루머를 계속 퍼뜨리면서 그 회사의 노조들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네. 저는 그 회사 노조와는 관련이 없어요. 예. 그러나
그 회사의 노조 문제를 분쟁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가 돌아다니는 것을 이용합니다. 자, 남녀 짝짓기 개짓거리가 아직 끝나지도 않고 계속 이어가는 와중에 노조가 이제는 타겟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3인 이상 모이면 노조가 결성될 수 있대요. 그렇다면 3인 이상의 회사 근처에는 제가 가면은 모두 노조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면 노조 일을 저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저는 소속을 구한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스폰서를 구한다는 말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특정 관련 회사, 예를 들어서 제가 은행에 가면 그 은행의 노조, 그리고 뭐 물건을 사면 그 회사의 노조, 백화점에 가면 백화점의 노조, 또 마트에 가면 마트의 노조, 또 뭐가 있죠? 우체국에 가면 우체국의 노조, 또 관공서에 가면은 관공서의 노조, 기타 등등 여러 회사, 3인 이상의 회사면 모두 그 회사들이 제 앞에 나타나서 마치 자신들의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나에게 스폰을 할 것처럼 괴롭혔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한테 해준 게 뭐죠? 나는 그 노조들에게서 후원을 받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자, 어떤 커피숍에서는 커피에 약까지 탔어요. 제가 어디선가 들은 건데, 액상 담배를 마약처럼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를 다량 수입하는 업체에서 그런 짓을 했대요. 이 말은 제가 그냥 들은 거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제가 커피를 마실 때 맛이 너무 이상해서 타준 바리스타에게 마셔보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못 모르고 마시더라고요. 두 번째 비슷하게 타줄 때 마셔보라니까 자기는 바리스타는 안 마신대요. 손님 거를. 그러더니 다시 타주더라고요. 한 번은 음료를 가지고 가서 식품 성분 분석하는 곳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렇게는 받을 수 없다. 그 원료를 자세히 적어서 제출해야 접수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성남에 있는 식품 분석하는 제일 가장 큰 곳이었어요. 예. 그게 가장 큰 곳인지 두 번째 큰 곳인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부했어요. 예. 그 커피 라떼의 성분 분석 의뢰를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는 성분 검사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그냥 맛이 이상하면 쏟아 버렸습니다. 그런 곳도 있어요. 그게 가장 큰 커피숍에 갔을 때,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커피숍에 갔을 때 그랬고요. 그리고 강동구에 있는 동물병원 옆에 있는 커피숍, 유명한 체인점인 커피숍에 갔을 때도 그랬어요. 소속을 구한다로 돌려주면요. 약국에 가면은 약국에서 제대로 된 약을 판매하지 않는 곳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서 특히 그런 일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약에 대한 돈을 지불하고 먹는데 그 약국에서는 제대로 된 약을 안 팔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예. 신도시 개발하는 곳에 그런 약국이 많습니다. 저는 그 약국에서 무언가를 혜택을 받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뭐 네이버나 뭐 이런 다른 음원 사이트에서 음악을 들었는데 그 음악을 들으면 그 가수를 후원하는 게 되나요? 저는 음악을 듣는다고 가수를 후원하겠다는 논리를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그런데 나는 나를 이용한 타겟해서 나를 이용한 업체로부터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음악을 듣는 사람은 왜 나한테 내가 한 고생으로 후원을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음악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드라마도 거의 안 보게 됐어요. 한국 드라마는. 음악하는 아티스트들은 제가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많이 방해해요.
그래서 뒤늦게 예술인 패스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예술복지재단이란 곳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아서 뒤늦게 제가 전시한 내역을 모두 예술복지재단에 증명을 했어요. 예, 예술활동 증명. 기간이 되는 부분만 증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모두 TR아트 사이트에 전시 대관 내용이나 전시 장면 등이 올라가 있어요. 예. 컴퓨터를 사면은 컴퓨터 해킹이 됐고요. 프로그램을 공부하면은 프로그래머 해커들이 괴롭혔고요. 예. 모든 업체가 다 연동되어 있습니다. 이 소속을 구한다는 말로는 모든 사업자들을 다 끌어낼 수가 있어요. 예. 정말 매장시키기 좋은 방법이에요. 저는 단 한 번도 스폰서를 주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자연스럽게 사채 쪽으로 얘기가 흘러갈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빚을 너무 많이 져서 이런 컨텐츠나 이런 제약회사의 그 약물 실험이나 혹은 컴퓨터 해킹에 의한 그 보안 실험이나 혹은 자신의 정보를 모두에게 공개해서 자신의 스토리로 만든 컨텐츠를 팔거나 이런 짓을 한다. 혹은 여러 가지 임상실험에 이용되면서 돈을 번다, 후원을 받는다 등의 루머를 퍼뜨리는 것과 연결해서 사채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이상한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모르는 어떤 집단이 공동재산으로 운용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그림에 그렸는데 여러 무리가 있다면 한 무리가 모두 공동재산으로 돈을 쓴다거나 그런 무리가 있나요? 예. 저는 모두 제 돈으로 쓰거든요. 예. 사업자를 만든 이유가 세금 정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요. 예. 모두 제가 지불한 내역을 세금 정산을 하면서 신고를 하면서 증명을 하기 위함이죠. 예전에는 그걸 몰랐습니다. 지금은 세금 신고를 철저하게 하고 있는 편이에요. 자, 이번 8화에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9화에는 어떻게 하면 나를 괴롭히러 오는 사람들이 안 오게 되나 그런 거를 제가 생각한, 제가 분석한, 제가 추측한 내용을 적어서 나열해 볼까 해요. 사실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줄어들게 하는 그들이 이익을 보기 때문에 몰려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횟수를 그런 양을 줄게 하는 방법은 여러 번 고안해 봤어요. 예, 그것을 정리해 놓은 걸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런 후에 우주 12지신 내용을 이야기할 거예요. 과거에 제가 타겟되었을 때 상처받았던 일들의 정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 동영상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죄를 짓고 감옥에 가지 않는 한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